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독서에 9강이죠. 9강. 9강 인문예술 9강입니다. 88쪽이고요. 이것도 인문예술 지문이라서 뭐 조선시대 이제 조선 궁중에서 이제 거행하던 조선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 이래가지고 뭐 복례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복례의가 뭐 복례의가 이런 게 있고 이거 구성이죠. 복례의 노랫말은 이런 거고 복례의 춤은 이런 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 말 그대로 뭐 설명문이죠. 설명문. 쭈루룩 설명해 놓은 겁니다. 복례의에 대해서 그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읽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어휘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어휘들을 막 쭈루룩 써놓은 거라서 읽기가 어렵다. 근데 막상 보면은 뭐 그게 이제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정보가 막 쏟아지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뭐는 뭐다 쭈루룩 세부 정보들이 쭈루룩 나오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풀면 됩니다. 그죠? 쭈루룩 풀고 좀 신경 써서 좀 표시를 좀 많이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머릿속에 다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뭐가 어떤 부분 이쪽 부분에는 뭘 언급했고 이쪽 부분에는 뭘 언급했고 이 정도는 좀 머리에 넣을 필요가 있죠.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야지. 그죠? 문제 풀 때 뭐 그런 연습하기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내겠지. 막 어휘 어렵게 내가지고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단순 내용 일치 문제고 이것도 2번도 뭐 단순 내용 일치, 뭐 3번도 단순 내용 일치인데 추론 문제가 하나 있긴 했어요. 있긴 있었어요. 4번 추론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다음 또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내용 일치입니다.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5번도 좀 뭔가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냥 뭐 단순 내용 일치였어요. 6번은 오위 문제니까 그죠? 풀면 되는 것들이고. 이따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 하나 봅시다. 요거 여기 이제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뭐 넓게 봐서, 그러니까 뭐 모든 이제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문제를 읽고, 그다음에 뭐 대충은 내용 일치 문제겠죠, 그죠? 내용 일치 문제거나 이제 추론 문제가 섞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뭐 기억니은 1번, 2번, 3번, 4번 선지를 쭉 읽습니다. 읽다가 읽을 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본문에 언급됐다. 그러면 이제 OX로 푸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풀이할 때 똑같은 표현이 있거나 완전 똑같은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변형된 표현, 그러니까 뭐 부서가 생략됐다든지, 그죠?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의도는 같아, 그죠? 표현은 같은데 변형된 표현, 그죠? 어휘를 조금 바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OX로 풉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면. 근데 문제는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풉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었을 때 본문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어떻게 풉니까? 이거 추론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추론이라는 겁니다. 추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지. 이게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못 내면은 그 반발이 심하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내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기가 까다롭고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3점짜리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추론 문제라 그러고, 이건 뭐 좀 독해력을 많이 기르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뭐냐면, 어떤 거는 언급돼 있다, 어떤 거는 언급 안 돼 있다. 요걸 이제 구분하고 들어갔는데 이걸 구분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문을 다 읽었어. 지문을 다 읽었는데, 응? 그리고 이제 지문을 다 읽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지문에 있었나? 없었나? 이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본문에 언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찾아가지고 OX 풀면 되고,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추론해서 풀면 되는 건데,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해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또 다 읽느냐? 다 읽는다.
그거 안 되겠죠. 시간이 없잖아. 저 수능 시험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처음부터 다시 읽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법은 여기 이제 그 4번에 핵심어 있죠. 핵심어.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 그다음 소개, 목적 이런 핵심어 있잖아요. 핵심어를 가리키는 부분은 기억을 해놔야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전인자나 후인자의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전인자는 시작을 알리려고, 후인자는 마침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 이거잖아요. 목적이 있다라고 말이 없죠. 본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추론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니까 맨 처음에 그 전인자 후인자가 가지는 어떤 목적이 어느 부분에 있을까라는 거는 아마 전인자 후인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는 부분일 거고, 얘들이 어떤 뭘 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면은 이쪽 부분에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죠? 전인자 후인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겠지. 이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다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조선의 궁중에서 다시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핵심어 그걸 따라가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거기를 핵심 좀 주의 깊게 그 부분만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해를 할 때 여기는 전인자 후인자 부분이 주인자 부분을 언급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는 복례의 노랫말이 언급되고 있구나. 복례의 춤이 언급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례의 노랫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찾아보고, 복례의 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은 복례의 춤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급된 건지 아닌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막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에 쭉 읽어가지고 사진처럼 머리에 박힌다. 눈에 다 박힌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대반에 알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뭐 수능 시험장에서도 쭉 읽다 보면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해법은 요거 이제 그 해법 여기 이제 그 핵심어. 그죠? 이 선지의 핵심어를 찾아서 보라. 그죠? 거기 언급될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을 때. 그러니까 요 문단에서의 핵심어가 뭐다? 요 문단에서의 핵심어가 뭐다? 요 문단에서의 핵심어가 뭐다라는 거를 좀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찾아볼 수 있게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해법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법입니다. 요 앞부분에 지금 일단 그런 해법을 한번 언급을 했었고, 문제 풀다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죠? 역시나 이번에도 어려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한번 보시고, 요약만 보시고, 그냥 역시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면 될 겁니다. 뒤에 이제 추론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추론이 아니라서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그냥 내용 일치 문제식으로 다 풀어질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요약 봅시다. 인문예술 9강. 1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이라 그래도 복례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복례의에 대한 얘기죠. 복례의의 구성, 복례의의 이제 노랫말, 복례의의 춤, 복례의의 제작 목적, 복례의의 연행 시기 쭉 하는 거죠. 복례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복례의가 뭐냐? 노래죠. 무, 춤, 악 관련 노래, 음악, 배경음악. 이 관현악이고, 가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노래 가사를 또 영묘어천가를 썼네. 세종대왕이 제작한 거예요. 이 복례의는. 하여튼 요 세 개가 합쳐진 종합예술 작품이다. 뭔가 그냥 뮤지컬 비슷하죠. 하여튼 세종대왕이 제작을 했답니다. 제작해라고 시켰겠지 뭐. 어쨌든 간에 복례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음악이 있다. 그죠? 복례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그다음 후인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구성되는데, 전인자는 시작을 알릴 때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후인자는 끝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여민락의 서두 본론 돌장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 서두 본론 돌장, 지화평에 취풍형의 서두 본론 돌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노랫말은 이제 아까 뭐 가사는 뭐 용비어천가로 부른다 그랬는데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가사 용비어천가를 썼는데 뭐 1장에서 용비어천가의 1장에서 16장, 17장에서 109장, 110장에서 125장 여기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달라. 여기서 이제 뽑아낼 것만 일부만 뽑아서 다 하는 거야. 이 125장을 다 하지는 않아. 너무 많아서 그죠. 기니까 일부만 뽑아서 했답니다. 또 복례의 춤, 그죠. 무에 대한 얘기인데 춤은 춤의 대형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시작이고 끝을 알리는 거니까 후인자는 그죠.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고 이 중간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이 있는데 이거는 여민락은 이런 식으로 춤을 추고 이런 대형을 갖춰서 치화평은 이런 식으로 춤을 춥니다. 그다음 취풍형은 이런 식으로 춤을 춥니다. 그 댄스 어떤 대형이를 말하는 거죠. 춤은 이런 식으로 춘다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복례의 제작 목적은 뭐 세종대왕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 건국의 당위성.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이제 그 세운 이유가 뭐 있다. 그 용비어천가가잖아. 용비어천가가 그거죠. 그 조선을 우리가 꼭 만들었어야 됐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려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오야 될 이유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건국의 당위성. 그 다음에 또 후대 임금들에게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제작 목적이라는 거죠. 연행 시기는 뭐 어떻게 뭐 누가 올 때 중국 뭐 사신이 올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지문에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형식입니다. 그죠? 글의 구성은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그냥 뭐 한번 그 지문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또 어려운 것도 없고 바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어쨌든 뭐 제가 뭐 또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본문 봅시다. 조선이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에는 음악과 정제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정제가 뭐냐면 정제가 기악, 노래, 춤으로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래요. 그러니까 춤 같은 거, 그죠? 음악과 춤 같은 게 이제 수반되어야 했는데 의식이 뭡니까?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거행하는 어떤 뭐 행사를 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조선의 개국 초에 조선 개국 초에는 여기에 맞는 음악과 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초기니까. 세종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제 중 하나가 복례의다. 정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뭐 아까 뭐 노래, 춤, 음악 다 합친 어떤 뭐 종합 예술이죠. 정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정비를 했대요. 하나 만들자 그랬겠죠. 이제 복례의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세종대왕이 그죠. 복례의는 조선조 최대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작품으로 용비어천가의 일부 장을 노랫말로 삼아. 그러니까 용비어천가의 어떤 그걸 이제 가사를 삼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이 생목으로 노래를 부르고 관현악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죠 노래를 부르고 어떤 춤을 췄다. 세종실록 악보에는 복례의 정제의 어떤 구성과 순차를 비롯해 해당 악곡들의 악보에 해당하는 정간보가 수록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세종실록 악보에는 성종 때의 악화 개범은 정간보가 없는 대신 정간보가 뭐 악보들인데 악보가 없고 궁중 연행에서 춤을 추던 기녀인 무기라는 게 어떤 춤추는 기녀를 말하는 거네요. 무기들의 춤 대형과 배열 번호, 춤사위 명칭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렇구나. 뭐 세종실록 악보나 어떤 뭐 악화 개범의 어떤 기록이 남아 있다. 넘어갑시다. 복례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전인자는 복례의의 시작을 알리고 후인자는 복례의 마침을 알리는 관현악곡이다. 관현악곡이네요. 음악이 쫙 들리네요. 그 뭐 지하철 타면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런 관현악곡이다. 그죠? 전인자와 후인자는 모두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를 든 사람이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가 뭐지? 주관자? 대나무 같은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든 대나무 짝대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걸 든 사람이 진구호 또는 퇴구호를 부르기 위해서 춤을 추며 나아가는 부분. 전인자, 후인자의 어떤 세부 내용들이겠네요. 춤을 추며 나가는 부분. 그다음 진구호, 퇴구호, 진 앞으로 나가는 거고 퇴는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전인자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진을 썼을 거고 후인자는 뭐
이제 끝이기 때문에 퇴구호를 썼겠죠. 어쨌든 진고 또는 퇴구호를 쓰는 부분. 그 다음에 구호를 마치고 죽간자를 든 사람이 춤을 추며 물러나고 무기 춤을 추는 기녀들이 대형에서 춤을 추며 나아갔다가 춤을 추며 물러나는 부분 등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하나 이런 부분, 둘 부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네요. 그죠? 전인자, 후인자는 이렇게 3등분 된다는 거고, 두 악곡 모두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된다. 아까 뭐 관현악이라 그러지 않았나? 관현악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악기로만 연주된다. 노래 없다. 진구호와 퇴구호로는 한시로 된 구호로. 이거 뭐 구호를 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인자나 후인자나 구호를 외친대. 그러는 와중에 그 구호는 음악이 아니고 구호를 외치는 거니까 뒤에서는 배경음악이 있고, 그 배경음악은 관현악곡이고, 전인자에서 불리는 진구호, 나아가다, 그죠? 진퇴양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진구호는 정제의 의미를 예고하는 후인자에서 불리는 정제의 의미를 예고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정제의 의미를 예고를 했어요. 시작이니까. 전인자에서. 후인자에서 불리는 퇴구호, 이제 끝나잖아요. 퇴구호는 정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알린다. 이제 구호가 있네요. 구호가 뭐지? 어떤 구호지? 그건 뭐 없고,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 구호를 부를 때는 음악을 잠깐 멈춘다. 그러니까 이 구호할 때는 또 음악을 또 멈춘대. 복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뭐냐? 요건 시작은 알리는 구호를 말하는 거고, 끝은 후인자가 끝 구호를 말하는 거고, 핵심은 요거겠지요.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이겠지. 그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인데 각각 서두, 본론, 돌장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얘들도 각각이 서두, 본론, 돌장, 서두, 본론, 돌장, 서부, 본론, 돌장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각각이.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의 순서대로 연행되며,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따른다는 얘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따르고, 좌우로 배열된 악곡의 의물을 든 사람. 의물이란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물건, 그죠? 의식할 때 쓰는 물건, 의물, 악곡 및 의물을 든 사람. 좌우로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연향을 참가하는 모든 기녀가 용벼청가를 부르고 무용수들도 춤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복례의의 음악 연주에는 월금, 당비파, 악기 같은데 당비파, 향비파, 향피리, 대금, 장구 등의 악기가 사용되었다. 뭐 그랬다 합니다. 이거 뭐 어쩌라고? 그냥 설명 한문이죠. 설명문입니다. 그죠? 복례의의 노랫말인,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복례의의 전인자,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 후인자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복례의의 노랫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복례의의 노랫말인 용벼청가는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로 처음부터 궁중 연향을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용비어청가를 어떤 배슬을 가지고, 그죠? 복례의를 만들었으니까 왜 만들었냐? 이런 거 연행을 쓰려고, 춤추고 노래하려고, 그죠? 용비어청가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됐답니다. 복례의가 만든 목적이겠죠, 그게. 용비어청가의 내용은 조상의 엽작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1에서 16장. 그러니까 1에서 16장은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 그 다음에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설명했다. 17에서 109장. 그죠? 그지 뭐 용벼청가의 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장. 그 다음에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은 110에서 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악장이죠, 악장. 1장부터 16장, 뭐 17에서 109장, 110에서 125장, 악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용벼청가 125장 전체를 한 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복례의에는 이중 일부 악장만을 선택하여 125장 다 하기는 너무 길고 지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선택하여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에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민락은 1장만 썼고, 뭐 본론은 2에서 3장, 돌장은 뭐 4장에서 4장만 쓰고 125장만 쓰고,
취화평은 뭐 125장 이런 식으로 썼답니다. 골라서 썼다는 얘기지. 다 안 쓰고 125 다 안 쓰고 그죠? 그죠. 일부만 선택하여 이제 사용하였는데 취화평과 취풍형에는 국문가사로 취화평과 취풍형은 국문가사로 쓰고 여민락은 한문가사로 불렀다. 여민락은 한문, 얘들은 한문이 아니라 이제 국문으로 썼다. 국문. 얘기고 각악곡의 서두는 춤 없이 노래만 부르고 전부 다 악곡이죠, 그죠? 각각이 다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응? 뭐 이렇게 뭐라 그랬나? 소두, 본론, 그 다음에 돌장. 얘도 소두, 본론, 돌장. 그죠? 그러니까 여민락도 소두, 본론, 돌장. 취화평도 소두, 본론, 돌장. 취풍형도 소두, 본론, 돌장. 그러니까 각각이 다 세 부분으로 나뉘고 어쨌든 간에 소두는 노래만 불렀답니다. 춤 없이 댄스 없고 그 다음에 본론은 무용수들이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춤과 노래 다 불렀다는 얘기고 돌장은 무기가 뭡니까? 아까 춤추는 기녀들이 춤을 추는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때는 춤추는 게 아니라 우르르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복례의 노랫말이랑 어떤 그 춤에 관한 얘기, 노래만 부르거나 뭐 하여튼 뭐 서두, 본론, 돌장에서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급되면 여기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좀 문제 풀다가. 그 다음에 복례의 춤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에 따라 한 가지 대형으로 춘다. 그러니까 얘들이 뒤쪽에 있지만 대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응? 자, 지금 여민락 시간인데요 하면 이렇게 하고, 자, 취화평 시간입니다 하면 이렇게 하고, 취풍형 시간입니다 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죠? 대형을 갖추는 거지. 이 무용수, 이제 무용수입니다. 세문한 것도 다 무용수, 그죠? 이런 식으로 8명이 다 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한 가지 대형만 춘답니다. 여민락 어떤 대형, 그다음 취화평 대형, 취풍형 대형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죠? 각각 하나씩. 여민락은 그림가처럼 대형을 형성하여 2명이 마주보며 춤을 추고 2명이 각각 마주보면서 춤을 춘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취화평은 그림 나이스처럼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림 나처럼 동서남북에 무용수 2명이 각각 서고 동서남북 북남 동서죠. 동서남북에다가 북남 동서 무용수 2명이 각각 서 있고 무용수 2명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북쪽에서 춤을 춘다. 그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나?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나? 뭐지?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돌린답니다. 북쪽에서 춤을 춘답니다. 지금 뭐냐 한자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인가? 하여튼 뭐 여기서는 다 이렇게 춤추죠, 그죠? 8명이 춤추는 거고 마주보면서 춤추고 북쪽에서만 춤추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2명이 마주보고 춤을 춘다. 아니, 동서남북 무용수 2명이 각각 서 있고 얘들은 춤을 안 추는구나. 무용수 2명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북쪽에서 춤을 춘다. 여기서만 춤을 추네요. 그렇죠? 취풍형은 그림 다이스처럼 대형을 형성하여 2명이 마주보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마주보면 이런 대형으로 춤추네요.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을 향하여 춤을 추는 북향무,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는 대무, 서로 등을 향해서 서서 춤을 추는 배무 등의 어떤 춤을 공통으로 추고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이 여민락에서 이렇게 대형이 바뀌잖아요, 그죠?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 그 전원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회무를 추면서 다시 또 이런 대형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이런 게 춤을 추다가 또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또 취풍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춤사위에 대한 묘사나 회무의 어떤 이동 과정, 그러니까 이게 회무, 동글동글 원을 이루어갖고 도는 그 이동 과정은 뭐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디테일한 내용이 없네요. 이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록되어 있으면 딱 보면 좋을 텐데 이 당시에는 뭐 영상 기록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죠? 그렇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세종대왕은 복례의에 자신의 정치적 염원과 예술적 이상을 담았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복례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용비어천가 좀 널리 퍼뜨리려고 한 거겠죠. 그죠? 복례의 자신의 정치적 염원. 그러니까 뭐 이 조선 왕조를 만든 이유가 이렇고, 그다음 이게 조선 왕조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겠죠. 그 예술적 이상, 뭐 춤, 노래, 뭐 음악이 다 담겨 있으니까.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천명으로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영속되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 조선이. 세종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 무, 악으로 이제 가, 노래, 무, 댄스, 악, 음악, 그죠? 으로 이루어진 복례의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례의는 공사 현장, 공사 연향, 조참이 뭐야?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그 문안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했나? 하여튼 뭐 공사 연향 뭐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공사, 그죠? 연향, 그다음 조참, 출궁할 때, 황궁할 때, 하여튼 뭐 이런 의식할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죠? 그때 했답니다.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으러 가고 올 때 등 연행되었다. 그때 이제 했다는 얘기겠지. 복례의를 공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연민락, 취화평, 치풍령 중 일부만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라, 하나만 해라, 뭐 이렇게 했겠죠. 세종대 이후에도 복례의는 궁중의 의례에서 연행되었으나 세종 이후에도 이제 계속 했겠지. 지금은 이제 문서로만 전해지고 있다. 뭐 지금은 다 끝났겠죠. 뭐 지금 조선이 망했는데 뭐 없는데 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온갖 정보들이 와장창 쏟아지고 있죠. 뭐 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정보들이 주르륵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설명문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이게 뭐 설명문이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어떤 부분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빨리 찾아올 수 있으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겠죠.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잠깐만요. 조금만 쉬었다가. 봅시다. 1번. 문제 봅시다.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거 이제 본문에 이제 언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문제인데. 그죠. 뭐, 웬만하면 뭐, 내용 일치 문제랑 똑같죠? 그죠? 그 누가 제작했느냐? 세종대왕이 제작했다. 세종대왕이 제작한 뭐 정제 중 하나다. 그죠? 세종대왕이 제작했다. 세종대왕이 제작. 근데 어떤 순서로 연행되는가? 뭐 전인자, 여민락, 취화평, 치풍형, 후인자 이렇게 순으로 하겠죠. 그렇죠? 전인자는 시작, 후인자는 끝. 그다음에 여민락, 취화평, 치풍형 이렇게 순서대로 연행된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뭐 어느 행사에서 연행되었는가? 어떤 행사에서 어떨 때 이제 연행되었는가? 여기 공사 연향, 뭐 조참, 출궁, 황궁할 때, 뭐 뭐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뭐 받으러 가고 올 때 이때 연행됐다. 그죠? 중단된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연행이 중단된 이유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찾아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이거 뭐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죠? 이거 이제 어느 정도인지 기억력에 대한 테스트겠죠. 쭉 읽었는데, 이런 게 있었나? 이럴 때 이제 연행이 중단? 이런 게 있었나 할 때, 만약에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확신을 못 할 때는 다 읽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방법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요걸 세모를 쳐놓는 거죠. 그죠? 세모를 쳐놓고, 그죠? 세모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다 맞으면 이게 없는 거겠지. 그죠?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악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월금, 당비파, 뭐 향비파, 향필이, 대금, 장구 악기 썼으니까 이게 있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번, 5번은 있는데 4번은 지금 못 찾겠어. 그럼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래 풀어도 되고. 확실한 것만부터 이제 제껴 나가는 방식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확실한 거에서 이제 애매한 것들을 남겨놓고 이제 맞는 거 제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도 된다. 그다음 2번 내용 일치, 단순 내용 일치.
뭐 추풍령은 악곡 안에서 두 가지 대형으로 춤을 췄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분이 있었냐면 일단 춤이니까 그죠. 악곡 안에서 이제 춤을 추었다. 춤에 관한 거는 여기였죠. 여기였고 한 가지 대형만 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가지 대형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아까 뭐 있지 않았나? 있네. 여민락은 요렇게, 취화평은 요렇게, 추풍령은 요렇게, 요런 대형으로 춥니다. 그죠? 한 가지 대형으로 추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여민락, 취화평, 추풍형은 연행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죠. 순서 바뀐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순서대로 연행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민락, 취화평, 추풍령 순서대로 연행되고 요거 전인자는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후인자는 끝에 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지. 바뀌는 거 없다. 용비어천가는 연향에 참여한 기녀 중 선정된 일부가 불렀다. 연향에 참여한 기녀 중 일부 선정된 일부가 불렀다. 용비어천가를 일부가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나? 용비어천가를 어떻게 불렀느냐? 여기 있네요. 용비어천가를 어떻게 불렀느냐? 연향에 참여한 모든 기녀가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그죠? 이런 걸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정보가 막 쏟아지는 글 중에서 어떤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연습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걸 문제를 낸 이유, 이 지문을 낸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부가 부르지 않고 전부가 불렀다는 거고. 4번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의 악곡에 따라 무용수의 인원이 달랐다. 무용수의 인원? 무용수의 인원? 무용수의 인원에 대한 얘기가 있나? 무용수의 지금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에 따라 이런 어떤 종류에 따라서 무용수의 인원이 달랐다? 지금 대형을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이거 자체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형을 보게 되면 8명이죠. 이것도 8명이고 이것도 8명이잖아요. 888이니까 안 바뀌었는데? 그죠? 달랐다. 다르지 않죠. 다 8명이었다. 이를 볼 수 있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 5번 용비어천가는 제작할 때부터 공준연향에 사용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부터 공준연향에 사용하려고 생각했다. 제작 이유가 어딨나? 제작 이유가 어딨나 이거? 제작 이유가 처음부터 공중연향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그죠? 처음부터 공중연향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내용 일치죠. 단순 내용 일치죠. 공중연향에 사용하려고 제작했다. 그죠? 3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무기들이 등장하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과 니은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기억에 대해서는 기억은 전인자, 니은 후인자. 기억은 전인자, 후인자. 기억에서는 무기들이 등장하고 무기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녀들, 춤추는 기녀들, 무기들이 등장하고 니은에서는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전인자, 후인자의 차이인데 전인자와 후인자는 모두 전인자와 후인자는 모두 정제를 인도한 축제에 든 사람, 춤을 추며 나가는 부분, 구호를 부르는 부분, 춤을 추며 물러나고 무기들이 대형해서 춤을 추며 나아갔다 춤을 추며 물러나는 부분 모두 노래 없이 악기만으로 연주된다. 일단 춤을 추는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기들이 대형해서 춤을 추며 나아갔다가 춤을 추며 물러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 얘들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무기들이 등장하죠. 등장합니다. 틀렸죠. 2번 기억에서는 죽간자를 든 사람이 퇴구어를 부르고 전인자에서 퇴구어 부르나? 아니죠. 진이지. 진. 나아가는 거지. 진퇴. 진. 시작이잖아요. 그죠? 니은에서는 후인자니까 죽간자를 든 사람이 진구어를 부르는 게 아니라 퇴구어를 부르겠지. 그죠? 전인자에서 불리는 진구어. 그죠? 전진.
네, 후퇴. 그죠? 후인자에서는 후퇴. 예. 틀렸죠. 3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되는 관현악곡이다. 두 악곡 모두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된다. 그죠? 뭐 그냥 여기 뭐 어차피 전인자 후인자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만 쭉 답이 나오겠지. 그죠? 봐봐요. 3번 3-1, 3-2, 3-3, 3-5, 3-4, 3-4 다 나오잖아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전인자 찾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다 언급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제 추론 문제인데 기역과 니은 모두 연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기역과 니은 전인자 후인자의 목적은 이제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단은 이걸 보게 되면 이거 목적에 대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인자와 후인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작을 알리는 게 전인자고 마침을 알리는 게 후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뭐 전인자가 후인자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런 걸 한대, 이런 역할을 한대. 그러면 이게 목적이겠지 뭐. 이게 이제 추론인 거죠. 이게 추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이거 뭐 자, 이 춤추는 기녀 1번 기녀 이 사람은 뭐 누구누구고 뭐 소개 한번 하세요. 2번 기녀 누구누구 소개하세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복례의 시작을 알릴 뿐이고 후인자는 복례의 마침을 알릴 뿐입니다. 여기에 뭐 야 이거 뭐 그 기녀들 나와가지고 뭐 첫 번째 누구누구 뭐 영월이 두 번째 누구누구 이런 얘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언급된 건지 아닌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읽어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뭔가 찾아봐야 될 거고, 그죠? 4번의 핵심어. 이 4번 그 선택지의 핵심어는 뭡니까? 목적이죠, 목적. 응? 전인자 후인자가 하는 목적, 전인자 후인자를 의 목적은 뭐냐?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소개한 거 목적이 있다. 아니죠. 틀렸죠. 추론입니다. 그죠? 틀렸죠. 이게 좀 어려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언급된 부분이 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언급됐는지 본 것 같다라고 하면 OX로 풀면 바로 풀면 되고 언급이 안 됐다 그러면 추론으로 풀까? 아니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까? 그죠?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언급이 됐는데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언급이 안 됐거나 그죠? 이런 걸 만났을 때 언급이 실제로 안 됐거나 아니면 언급이 돼 있었는데 내가 모르거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그 핵심어가 나오는 부분 앞뒤로 읽어본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계속 5번 기역과 니은 모두 주간자를 든 사람이 춤을 추며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 뭐 춤을 추면서 나아가고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나? 춤을 추면서 나아가고 주간자를 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물러나고 나아가고 이런 얘기 했죠. 뭐 여기까지 맞고 음악이 멈춘다? 음악이 멈춘다는 얘기는 없다가 구호를 부를 때는 잠깐 음악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뭐 춤을 추면 물러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그냥 음악 계속 나오다가 구호를 부를 때는 음악이 잠깐 멈추는 거고 물러날 때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언급이 안 돼 있죠. 춤을 추면 나아갔다 물러날 때 음악을 끈다라는 얘기가 있었나? 없었죠. 그죠? 없었고 언제 끄느냐? 구호를 부를 때 끈다. 요거는 언급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추론하기에 음악을 멈추는 거는 이때뿐이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막 다 언급돼 있고 있지 않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도 추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4번 추론이냐 내용 일치냐 또 그런 문제. 그죠? 4번 보기는 복례의에서 불리는 용비어창가의 악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용비어창가의 악장을 표로 정리했답니다. 악장이 또 뭐냐? 악장. 응? 악장은 또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용비어창가의 1장에서 16장 요걸 악장이라 그러는 모양이겠죠? 17에서 109장 요것도 악장이죠. 악장. 요것도 악장. 그죠? 그죠? 악장을 이제 표로 정리했답니다. 1장 125장 악장.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국문 가사로 학문 가사, 국문 가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네, 학문가서. 네, 국문이냐 한문이냐. 그러니까 취업형 치풍형 국문, 여민락 한문. 그러니까 여민락 한문, 취업형 치풍형 이거는 국문. 그죠? 한문 가사로만 불리고 한문 가사로만 하는 건 여민락이잖아요. 그리고 국문 가사를 불리지 않는 학장. 응? 그런 게 없는데? 일장이 지금 한문, 여기서는 여민락은 지금 한문이죠. 여민락 한문, 그 다음에 국문. 일장은 한문도 되기도 하고 국문도 되기도 하고, 2장도 한문도 되기도 하고 국문도 되기도 하고, 3장도 한문도 되기도 하고 국문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4장은 한문으로 불리고 국문으로 불리지 않는 학장. 4장 아니네, 4장도 여기 포함되네. 그죠? 여기 4장은 여기도 포함되네. 그죠? 그러니까 4장은 여기서 불려지고 이때 불려지는 취업형이니까 취업형에서는 국문. 그죠? 여기 4장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한문, 여기서는 국문, 여기서는 국문. 그죠? 125장도 한문, 국문. 그죠? 4장 한문, 국문. 그죠? 3장 한문, 국문. 2장 한문, 국문. 1장 한문, 국문. 그죠? 4 때문에 좀 헷갈렸네요. 그죠? 4는 여기 한문만 불리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기 4가 포함됐네요. 그죠? 여기 헷갈리겠네. 답 1번.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가 담긴 노래가 불린 것은 각 악곡에 돌장이 있군. 돌장? 이게 지금 어쩜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 몇 장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봅시다.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 110에서 125장. 125장이네. 돌장이네요. 그죠? 110에서 125장에 해당하는 거는 돌장밖에 없네. 돌장 맞다. 돌장 맞죠? 그죠? 이거 맞고 2번. 그 다음에 3번. 17장에서 124장이 불리지 않는 것은 안 불렸죠. 125장 전체를 한 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죠? 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125장 전체를 한 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일부만 선택했다. 그죠? 맞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악곡에 따라 구성하는 악장의 수가 다르겠군. 악장의 수.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부분.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부분은 본론이고, 춤 없이 노래만 부르는 게 서두. 돌장은 이동하면서 노래. 그죠? 서두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써놨나? 서두는 노래, 본론은 춤 노래, 돌장은 이동 춤. 그죠?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본론을 말하는 거고, 그죠?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부분은 본론을 말하는 거고, 본론은 악곡에 따라 구성하는 악장의 수가 다르겠군. 본론은 악곡, 얘들이 악곡이잖아요.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이 악곡이죠. 응? 악곡, 두 악곡. 그러니까 이 5가지 악곡, 관현악곡, 이 두 악곡, 그러니까 전인자와 후인자가 두 악곡이라 그랬고, 핵심되는 부분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인데 세 악곡, 그죠? 그러니까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은 세 악곡이고, 두 악곡이라 그랬죠. 전인자, 후인자도 악곡이라 그랬으니까 이놈 전부 다가 악곡이라는 거지, 그죠? 악곡이구나. 악곡에 대한 얘기. 악곡. 그러니까 악곡이 여민락, 취화평, 취풍령이니까 악곡에 따라 구성하는 악장수가 다르다. 악장수가 다 다르네. 2장, 3장, 2에서 16장, 2에서 8장. 그죠?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부분은 본론이고, 서두는 노래만 부르는 거. 돌장은 이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죠? 그래 풀린다.
다 내용 일치죠. 가각국의 서두와 본론에서는 조선왕조의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노래. 조선왕조의 창업의 다양성? 창업의 당위성? 조선왕조 창업의 당위성은 1에서 16이다. 1에서 16에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얘들도 서두와 본론은 전부 다 1에서 16에 다 포함되니까 1에서 16은 조선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1에서 16장은 조선왕조의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자, 내용 일치. 맞다. 그죠? 답 1번. 다 내용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와장창 다 주어져 있고, 다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걸 찾아내라. 라는 얘기고, 만약에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추론하라. 그 얘기니까. 5번 봅시다. 이것도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내용 없어요.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보기는 복례의 복원을 주제로 한 강연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민학 취화평 취풍령의 복원에 대해서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들이 이제 회모할 때, 무기들이 뭐 누구였습니까? 기녀들, 춤추는 기녀들, 무기 회모할 때, 회무? 그죠? 회무 아까 언급 있었죠. 뭐 돌면서 뭐 이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회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응으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여민락에서 치화평으로 전환되고 치화평에서 취풍형으로 전환될 때, 요때 순간적으로 원을 만들면서 회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기들 회무할 때 이동하는 과정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그건 이제 복원하고 싶다는 얘기지. 회무하는 동작을. 근데 회무하는 게 뭐 남아있지 않다 안 그랬나? 그죠? 회무의 이동 과정과 춤사위에 대한 묘사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죠?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복원하는 거구만. 그죠? 복원 위에 이제 이어지는 대형의 어떤 배열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걸그룹들 막 움직이면서 동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질까? 그런 걸 본 거겠지. 연구를 하기 했겠죠. 또한 춤사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춤사위도 춤사위에 대한 묘사 이런 게 없습니다. 춤사위가 뭐 어떤 춤을 췄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죠? 복원하기 위해서 춤사위를 다룬 여러 문헌과 선행 안무자와 연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춤사위를 참고했다. 복원하려고. 복원이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춤을 추는 역할과 노래 부르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걸그룹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춤추는 사람 따로 있고 같이 하는데 요즘은?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그랬죠. 가수들이 있고 뭐 걸그룹 초기에는 그랬죠. 춤을 추고 옆에는 이제 무용수들이 뭐 따로 댄스하고 이랬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 그랬죠. 하여튼 노래는 하여튼 뭐 그런 식을 고려해서 노래는 별도의 노래 전문가를 불렀다. 그러니까 춤은 춤 전문가, 노래 전문가, 노래 전문가 따로 불렀다. 가장 큰 문제는 템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빠르게 춤추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건 뭐 언급도 없고 하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였다. 뭐 그때 당시 영상이 있으면, 조선시대 때 뭐 어떤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볼 텐데 그 영상에 남겨둘 수가 없죠.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이 없었을 거니까. 따라서 그래서 음악의 템포는 춤과 노래, 음악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부분을 빠른 템포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부분은 좀 빠르게, 노래만 있는 부분은 좀 중간 템포, 이동해야 하는 부분은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 많은 회무 부분은 좀 느리게, 이렇게 이제 정했답니다. 이건 지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악곡에서 성격이 다른 세 부분인 서두, 본론, 돌장은 템포로 이제 구분된다. 그 서두는 노래니까 중간, 그죠? 본론은 춤 노래니까 좀 빠르게, 돌장은 이동하고 춤이니까 느리게, 이렇게 이제 템포로 구분 가능하다. 그 얘기네요. 봅시다. 1번. 위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춤사위를 복원한 것은 악학괴범의 춤사위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겠군. 춤사위를 복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춤사위에 대한 묘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죠?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악학괴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는데, 악학괴범에는 춤사위에 대한 명칭만 기록되어 있다. 악학괴범에는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춤의 대형과 배열 번호, 춤사위의 명칭, 이렇게 있답니다. 춤의 대형, 배열 번호,
춤의 대형, 배열 번호, 춤사위의 명칭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춤사위에 해당하는 거는 춤사위의 명칭뿐이고 뭐 배열 번호, 춤의 대형 이런 거는 뭐 춤사위랑 다른 거니까, 그죠? 춤사위에 대한 명칭만 나와 있으니까 춤사위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춤사위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춤사위를 복원하는 것은 아까 개범에 춤사위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춤사위에 대한 거는 명칭뿐이지. 그 아까 개보면은 춤사위의 명칭만 달랑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개보면은 춤의 대형, 배열번호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춤사위에 대한 거는 춤사위의 명칭만, 춤사위에 대한 거는 명칭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춤사위에 에 대한 어떤 묘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잘 읽어봐야 되죠. 1번 맞고, 그죠? 2번 복원 과정에서 템포를 다시 정한 것은, 템포를 지 마음대로 정했잖아요. 빠른 템포, 느린 템포, 중간 템포로 정했기 때문에 정했죠. 그거는 악곡이 기록된 정간보의 템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간보가 아까 뭐라 그랬나? 악곡이잖아. 악보. 정간보는 악보입니다. 악보. 이게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템포를 파악하기 어렵다. 왜 어렵느냐? 정간보가 지금 악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뭐 수록된 어떤 그 정간보가 좀 뭐 템포에 대한 얘기가 없는 모양이겠죠, 그죠? 여기 템포가 있으면은 템포가 있으면 빠르게, 뭐 조금 빠르게, 느리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안단테 그런 게 있으면 좀 템포를 파악할 텐데 여기 없어. 정간보에는, 그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겠죠, 그죠? 파악하기 어렵겠지, 그죠? 정간보의 템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악보에는 템포가 있어야 되는데 정간보에는 템포가 빠져 있다, 그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추론 문제네. 3번 노래는 별도의 전문가가 부르도록 복원한 것은, 노래 전문가 따로 뽑았죠. 따로 뽑은 거지. 따로 불렀어. 따로 좀 오세요, 그죠? 한 거지.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용수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요즘은 춤추는 역할과 노래 부르는 역할을 분리되어 있다. 근데 걸그룹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달랐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조금 립싱크만 하고 뒤에는 춤추고 그랬죠. 음악은 그냥 뭐 틀어놓고 하여튼 달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부르는 것이 하여튼 오늘날과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 따로 불렀다. 맞고, 여기 내용 일치네요. 그죠? 각 악곡에서 서두와 본로는 템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서두와 본로는 템포를 구분할 수 있죠. 노래하는 부분, 노래만 있는 부분은 중간 템포, 춤과 노래 어우러진 부분은 빠른 템포, 본로는 빠른 템포, 춤 노래 같이 있으니까. 있는 것은 서두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고, 서두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게 아니지 노래만 어우러지죠. 노래만 있죠. 서두는 춤 없이 노래만 부른다, 그죠? 서두는 노래만 불러. 서두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노래만 불러. 틀렸죠, 그죠? 본로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지. 본로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춤 노래 같이 부릅니다. 본로는.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내용 일치죠. 단순 내용 일치. 5번 이어지는 대형의 배열을 고려하여 회무의 이동 과정을 복원한 것은, 회무의 이동 과정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 문헌에 없다라고 한 거고, 악화개범의 충대형의 형태와 배열 번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 악화개범에 아까 기록된다 있었다 그랬습니까? 춤의 대형과 배열 번호, 춤사위의 명칭. 그러니까 악화개범의 춤의 대형과 배열 번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배열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 두 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춤사위에 해당하는 거는 요건 거지. 그죠? 하여튼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형에 관한 것들은 두 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만이라는 게. 그래 보면 됩니다. 답 5번 맞죠? 답은 4번. 6번 어휘인데 이건 역시나 이제 수능에서 이제 어렵게 절대 안 냅니다.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6월 같은 거 말고 9월도 수능하고 좀 비슷하니까 9월이나
구모나 수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휘 문제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고 틀릴 정도의 문제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르는 어휘가 나오고 막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언어 생활에서 잘못된 거니까 절대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다. 수능 기출을 참고해보면 알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온 문제가 뭡니까? 답만 봅시다. 2번, 6번에 2번, 지금 B죠. B를 보게 되면 인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인자와 후인자 모두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를 든 사람, 그러니까 주관자를 든 사람이 정제를 인도한대. 정제가 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예술, 응? 정제가 종합 예술이잖아요. 기악, 춤, 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인도를 한대. 이거 지시를 하겠지. 그죠? 주관자를 든 사람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지휘자겠죠, 그죠? 지휘를 한다는 얘기겠지.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야, 네가 춤을 춰.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너는 노래 부르고 너는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지휘자, 주관자를 든 사람이 지휘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정제를 이제 지시를 하겠지, 그죠? 사물이나 따위 뭐 권리 따위를 넘겨주느냐, 인도. 응? 그걸 정제를 막 넘겨줘? 아니겠죠, 그죠? 넘겨주진 않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끌어 지도하는 거지. 인도는 같은 말인데, 이끌어서 지도한다, 그죠? 지도를 하는 거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겁니다. 지휘, 그죠? 주관자 든 사람이, 주관자가 뭐 지휘봉인가? 하여튼 이런 걸 들고 막 이렇게 니 노래 불러, 막 니는 뭐 춤춰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하여튼 2번이다. 하여튼 어휘 문제는 쫄 게 없는 게, 이거 만약 틀렸다 해도 쫄 필요 없습니다. 수능이나 기출 문제, 9월 문제나 수능을 보게 되면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국어 사전을 다 외워야 되나요? 뭐 그런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 다 푼 거죠.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시다. 조금 뭐 어려운 어휘가 많아서 조금 이제 꼼꼼히 해설해 봤는데 별로 내용 없죠, 그죠? 그냥 뭐 단순 설명문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